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엄마가 우시네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하늘나라 보낼 때 약속했다고.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하십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계속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군요. 오늘 하루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0살, 남친은 32살, 연애한 지 3년 됐고요. 원래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3년하고도 3개월 전에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언니가 호주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2번의 결혼식을 했고요. 형부와 좀 더 가깝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공부하고자 등록했던 영어학원에서 남친을 만났어요. 그때 엄마도 2달 정도 같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와 남친도 서로 알고 자주 함께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남친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 형부랑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좋다며 남친을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고요. 그 사람도 참 엄마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9수라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농담 반 진담 반 저희끼리 얘기했고 그 집 부모님도 작년 연말에 만나서 식사할 때 얼른 결혼하라고 막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전 남친이 설날 당일 오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고 집장만 혼수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잘 몰라서 언니도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예단 혼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랑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집은 정확히 반반하자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모님께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부산의 백화점 그 안에 모 커피 전문점 하나를 계약할 건데 결혼 선물로 그 커피 전문점 주겠다고 엄마가 남친과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정말? 외치면서 마냥 좋아만 했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30살 먹도록 정말 저란 인간 왜 이리 철이 없었는지 저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대학원 동기 2명과 함께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커피숍을 운영할 만큼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남친이 그 커피숍 맡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친이 엄마한테 그 커피숍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뻔뻔하게. 바보같이 착한 우리 엄마.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미안하다며 결혼하고 명의 바꿔주겠다고 남친한테 사과하셨답니다. 그놈 속도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여튼 당장 그 일을 맡아야 해서 다음 달부턴 커피숍 운영도 배우고 가게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남친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 그만둔다고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철없던 저는 그때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저나 남친 모두 주말에 더 바쁜지라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에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면서 꽤나 유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석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장님이 돼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천상 여작과 가정주부 같았던 엄마 성격도 참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을 부리면서 일해야 했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하니까요. 그래도 다 헤쳐나가시고 지금은 아버지 계실 때보다 훨씬 크게 잘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 엄마일 텐데 아버지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키우셨어요. 아, 진짜 눈물이 또 나네요. 언니는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민이 많았죠. 근데 엄마가 계획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없어서 달라질 건 그냥 마음 한구석 허전한 것 뿐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취업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고요. 남친 집은 평범한 집이에요. 대기업 다니셨고 지금은 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누나 4식구예요. 제가 상견례 전에 그쪽 누나를 2번 정도 만났고요. 어머님, 아버님 3번 만났어요. 밖에서 같이 식사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시고 누나는 뭐 약간 왈가닥 이미지. 독신이시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래도 완전 쿨하신. 암튼 저랑 참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누나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왈가닥에 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질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커버 못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뻐해 주시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네요. 남친이랑 부모님, 저랑 엄마 이렇게 5명이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초반에 저희 엄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장하시다, 꿋꿋하시다,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 이런 약간은 상투적인 칭찬도 많이 하시고 뭐 암튼 이런저런 얘기들. 그때부터 남친 엄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등등 꼭 해야 하지만 불편한 얘기들도 아주 정중하게 엄마랑 시아버지랑 나누셨고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음식이 맛이 없네. 넌 돈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데 이런 꾸준 대로 예약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잡았거든요. 결혼식은 보통 호텔에서 하지 않냐? 사업해서 손님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으니 돈을 일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요즘은 집은 반반 돈 내서 구하더라. 그래도 명의는 남자 명의로 해야 집안이 산다. 혼수는 자기가 안목이 있으니 자기가 고르면 된다. 그러고는 카드를 달라. 사업한답시고 나돌아다니는 엄마 밑에서 애가 잘 컸겠냐? 내가 다시 다 가르쳐야겠다. 밖으로 나다니시니 남자들도 많이 꼬이겠다. 우리 아들한테 새 장인어른 생기는 것 아니냐. 상견례니 저희 엄마도 좀 꾸미고 나갔어요. 엄마 보고 하는 소린지 자기는 돈 좀 번다고 명품 하는 여자 무식해 보이더라. 그래놓고 자기랑 신우, 고모 2명, 큰어머니, 이모 2명, 외숙모 3명, 명품백 해오랍니다. 그리고 예단비는 따로. 남친 누나도 어학연수 1년 다녀와 놓고 딸을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냐 몸 막 굴리고 그랬을 텐데 뭐 암튼 여기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예비 시아버지만 안 계셨음 저도 빡 돌아서 미친 척 한마디 할 텐데 어머니 눈치 없이 저럴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이 막 말려서 일단 참고 앉아 있었고 우리 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 혈압 올라서 음식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비 시엄마가 자리에도 없는 우리 언니한테 외국서 몸을 막 굴리네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완전 열받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 더 이상 앉아있는 거 거북하다고 해도 너무 하신다며 저희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딱 잘라 말을 하시라고 남의 귀한 자식들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라며 쏘아 붙이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은 죄송하다고 진정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방 저러니 남편이 먼저 떴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네 딸년도 엄마 과부팔자 닮아서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니라고 진짜 와 글을 쓰면서도 너무 흥분되네요. 그래서 엄마가 남친 어머니 뺨을 때리셨어요. 완전 깽판 난 거죠. 그러고는 절 데리고 옷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그 음식점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남친이랑 통화하고 한판 싸우고 제가 미친 듯이 남친 엄마 욕하면서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친은 그래도 어떻게 사돈 될 사람 뺨을 때리냐고 그건 꼭 너희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언니랑 통화하고 언니도 완전 흥분해서 결혼 접으라 그러고 엄마는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프다고 하고 일하러도 못 갔습니다.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내 짝이라 생각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남친도 아닌 인간이랑 통화를 했어요. 자기 집도 지금 난리라고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집에 가서 어머니도 울고불고 아버지 화나셔서 술 드시러 나가시고 자기 집안 얘기를 줄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나? 언제는 우리 엄마 보고 사과하라더니 자기가 시어머니 단속 잘하겠다고 이제 걱정 말라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곤 그 사람 누나가 발신자 번호 안 뜨게 전화와서 자기 엄마가 말실수했고 너네 엄마도 실수하셨다. 서로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히고 시작해서 좋을 거 없다.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동생 일도 그만두게 해놓고 이러면 어쩌냐. 이렇게 좋은 말로 저를 타이르시다 제가 계속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계속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핸드폰은 계속 꺼둔 상태고요. 저희 결혼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완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무리 개념 없고 정신 나가서 그랬다고 해도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자리에도 없었던 저희 언니까지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찾아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라? 제가 등신으로 보였나 봐요.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웠는데 엄마가 회사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네요.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가서 얘기 많이 했어요. 상견례일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가 가끔 갔던 음식점으로 갔어요. 맛있는 건 먹자고 이것저것 주문하고 술도 시키고 그러고는 엄마한테 실망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한테 실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엄마 제일 존경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요. 엄마는 상견례일 얘기 안 하고 싶다 하셔서 저도 그러겠다 하고 밥 먹었어요. 아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널 가졌을 때 아들인 줄 알았다. 언니 때랑 입덧이 영 반대여서 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어서 아빠가 많이 실망했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 많이 혼냈다. 그 뒤로 아빠가 미안했는지 언니보다 널 더 이뻐했다. 네가 그려준 아빠 그림을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 딸이 그려준 거라고 공장장 아저씨부터 배달하는 아저씨한테까지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셨다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2년 정도 있다 외국으로 나갔고 그러고는 쭉 외국에 살아서 아빠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네가 돕고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15년을 내 옆에 둔 엄마 아빠의 귀중한 막내딸이다. 너희가 원하는 거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 해줄 거라 아빠랑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보다 더 강해져서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보낼 때 약속했다고.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하십니다. IMF 때 그렇게 힘들어도 괜찮다고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문제 해결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얘기하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결론이었지만 그 결정을 엄마가 한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너희 가족 내 인생에서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을 쓰레기로 만들었어. 그것보다 우리 엄마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결혼한다는 착각에 있는 너희가 가증스러워. 네가 뭔데? 그 정신 나간 엄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그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아라. 파혼이다. 너랑 너희 엄마 내가 귀싸대기 날리고 싶지만 내 손 더럽히는 거 우리 엄마가 원치 않으실 것 같네.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가 학원을 그만두건 너희 엄마가 쓰러지건 내 알 바 이제 아니다. 너 같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건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주신 선물이지 싶다. 너를 만났던 내가 이제는 증오스러워지려 하니 제발 내 앞에서 꺼져. 저는 한동안 언니한테 들어가 있을 생각입니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려 합니다. 언니 결혼식 때 가고 못 가봐서 언니네 집도 보고 싶고 마침 언니가 임신 중이에요. 엄마도 가서 한국 음식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엄마 회사 물건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지금 일본이 난리인지라 요즘 회사도 바쁘지 않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러려고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더 이상 글을 적고 싶지 않았기에 컴퓨터를 켜지 않으려 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답글들, 지금 마음으로는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제가 찾아다니며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언니한테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냥 웃으시더군요. 가끔씩 핸드폰으로 여기 들어와 올라오는 여러 얘기들 보면서 웃고 울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도움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절 한번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큰 위로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다시 왔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다 했던 학원에 나갔습니다. 주말에 제가 입시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쪽 집안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 혹시나 찾아올까 당분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나가 친구에게 인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2명의 친구 중 1명이 제 글을 보았고 사실 상견례 한다고 들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몸이 안 좋다 결근하고 그리고 전화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적은 글을 읽으면서 혹시나 했던 글이 제 글이라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정말 없는데 친구는 잘 뒀나 봐요. 오늘 그 남자 아침에 학원으로 찾아왔다는데 전후 사정 다 아는 친구들이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참 뭐랄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제 인생 선배이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은 분들,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속상해주시고 저 위로해주시고 이번에 인생 많이 배웠어요. 잘 다녀올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